10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집 앞마당에서 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38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라는 그 진짜 애틋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 제가 갖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좋은 이웃이라는 단체는 2004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19년 된 단체이고요. 말씀하신 거 아까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는 2017년도에 저희들 설립돼서 올해 한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1960년생에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한 270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년도에 출생아 수는 약 한 27만 명 정도가 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도 있고 누구나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빨리 좋은 정책을 내주셔가지고 국가 위기 저출생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민간단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영역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출산위원회는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라를 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지 어떠한 그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소신껏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한번 좀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 내용 주제는 19살입니다. 19살, 아까 우리 회원분들 여쭤봤더니 미성년자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 좋은 이웃이 탄생된 것이 올해 19년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4년도 5월 28일 날 설립돼서 올해는 5월 28일 날 19주년을 행사했는데요. 여기 바르게 살기 협의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색깔이나 성향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 좋은 이웃은 원래는 주 목적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과 청소년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그 다음에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한때 겨울이면 탄봉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 봉사단체를 이용하다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안티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사실 상당히 이제 다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소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 봉사단체도 이제 완전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모토가 생기다 보니까 때로는 좀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너무 강인한 어떤 성향을 갖고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불구하고 오히려 또 해가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나름대로 스스로 느꼈거든요. 보통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바르게 살기도 관변단체라고 표현하겠지만 보통 해당분들 임기가 있잖아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는 1년 정도 된 거 알고 있고 바르게는 4년 정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좋은 이웃은 유독 제가 2004년도에 만들어서 19년 동안 대표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19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저희 단체는 사실은 재원이었거든요. 저희는 회비가 없어요. 회비가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저희들이 창립 행사를 9년 전부터는 원양호천역 광장에서 그전에는 창립 행사를 호텔에서 의식 행사도 하고 여행도 들고 술도 먹고 했는데 그닥 이 봉사단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9년 전부터는 야외에서 아산시 17개연면도 어르신 대상으로 후문화 실천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이제 올해 9년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시너지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어르신들 서로 더 스킨십도 하고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저희끼리만 이렇게 창단식 하는 거, 창립식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저희 협의가 없이 과연 어떻게 저희 행사를 진행하느냐라는 것은 저희 회원들은 사실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세요. 저하고 한 10년 이상 된 임원진들은 거의 80% 정도가 10년 이상 되셨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발 놓고 내거 따질 거 없이 정말 성실껏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대상 아니면 장애인 대상 분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원이 많은 단체가 어떤 때는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부를 갖고 음해하고 흔들하고 올려놓고 흔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순수성을 잃지 말고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자라는 거 취지로 여지까지 어떤 그런 어떤 불상사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회원들께서도 진짜 발 놓고 열심히 해줬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 봉사가 물론 돈 갖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이상의 배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뜻깊은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게 가지만 그래도 저희들 단체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올해 9년 동안 연탄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400 정도 배분해서 50가구 2만 장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올해 한 18만 정도 아마 배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연말 기준 통계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전국에 8만 1,700가구 정도가 연탄을 겨울 난방으로 쓰는 분이 계세요. 그 중에 13%가 온실, 하우스 재배하는 쪽에 난방을 하시고 나머지 87%는 지금도 한겨울에 난방을 연탄으로 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충남만 해도 지금 한 2,600가구 정도가 연탄으로 겨울 나고 계시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탄 쿠폰을 나눠주지만 그거 갖고는 한겨울 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500장 정도 쿠폰을 주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연탄을 떼고 가다 보니까 약 한 1,200장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연탄 배분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탄은 지금은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에 그다음 이렇게 유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일반 탈석탄은 지금 아직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가정에 쓰는 연탄은 일산화탄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탄가스 맡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사실은 저희 단체뿐 아니라 정말 존경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가 2007년도 12월 초에 인천대교에서 바지선이 와서 크레인이 삼성 1호가 여기 어디죠? 경남 거제도로 가는 와중에 지금 홍콩 유주선에 충돌해갖고 약 한 8,000헥타르가 지금 기름 유치돼 있던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우리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약 한 120만 명이 참여를 해서 만 2년 만에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큰 대단적인 게 있어서 충남은 자원봉사의 성지라는 그런 용어를 늘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충남의 일단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전혀 비교할 수 없고 손색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산만 해도 약 크고 작은 단체가 한 28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어떤 자원봉사의 어떤 단체나